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오늘은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입니다. 치매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았을 때 치매 진단을 막상 받게 되면 정말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또 가족분들도 정말 막막하거든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인데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어떤 제도일까요? 우리가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이제 치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은 가족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많이 부담이 되죠. 그걸 이제 국가가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을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가사활동 지원 등을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제도인가요? 네, 건강보험 제도와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보험자민 관리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대상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떤 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신청 절차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해당 지역 치매인센터에 등록하는 과정이 우선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일단 신청이 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대상자가 된다고 확인이 되면 복지 직원분이 나와서 환자분의 집안 상태라든지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요양 점수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요양 점수 평가에 맞춰서 번호가 할당된 소견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소견서 번호를 들고 치매를 진단받은 의사한테 찾아가서 관련 소견서를 받고 그 내용을 신청을 하면 처음에 체크된 장기요양 점수랑 또 의사의 소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등급이 판정이 되고 등급 판정이 되면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안센터에 부탁을 하거나 또 해당 사회복지기관 관련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신청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 나면 방문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항목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단 직원분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 사무직 직원분이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출신의 직원분이 와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이 어떤지 또 인지기능이 어떤지 어떤 이상행동이 있는지 또 간호처치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재활 부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총 12개 항목에 대해서 52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등급이 매겨지게 되나요? 일단은 100점 만점으로 복잡한 수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100점 만점에서 한 95점 이상이면 1등급, 85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점수는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산이 쉽지 않고요.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동이 거의 안 돼서 전적으로 모든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보통 1등급, 그 다음에 일부 거동이 있지만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게 2등급, 그 다음에 거동은 하지만 심한 치매 상태가 3등급,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거동은 가능한 게 4등급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초기 치매 상태여서 거동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이제 치매 환자들만 따로 5등급, 인지 저하 등급 이렇게 2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등급별로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나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2등급 이상이 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등급에서 5등급에 있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어떤 보호자가 없다든지 심한 다른 합병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유가 있으면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1등급, 2등급은 이제 요양시설로 모시는 거고 요양원이 아니라 이제 출퇴근하는 흔히들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어르신들 유치원, 어르신들 학원이라는 네. 주간보호센터는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 4등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들, 보호자들을 위해서 치매 가족 휴양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1등급, 2등급 분들한테만 허용이 되고 3등급 이하는 좀 어렵습니다. 네, 등급별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서비스 이외에도 또 필요한 그런 뭐 의료기기랄지 어떤 뭐 물건들이랄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가는 방은 있고 요양보호사가 오거나 방문을 하는 게 힘든 경우에는 가족들이 케어를 하면서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복지용구들, 휠체어, 침대, 목욕 도와주는 목욕 보조용품들, 낙상을 방지하는 매트리스, 보행기 이런 것들을 구매가 가능하거나 또 대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제일 많은 등급의 그 치매 환자분들께서 좀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 가게 되면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센터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어르신들을 모시기 전에는 꼭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가족분들 상황에 맞게 제대로 프로그램이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증 환자들 위주로 가는 곳은 뭐 노래 교실, 춤 교실, 여러 가지 뭐 그림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모시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중증 환자들 모이는 것은 이제 식사 대접 이런 거 좀 안전하게 모시는 것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성향이 맞는지 봐야 됩니다. 사실 또 막연할 수 있거든요. 어느 센터를 가야 될지. 네. 그러면 등급을 받고 나면은 등급 받을 때 판정서와 함께 주변에 등급을 높게 받은 센터부터 하위 등급 센터까지 기준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안내가 되기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직접 시설로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찾아와 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서비스는 없을까요? 노인 장기요양을 인정을 받았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까 얘기한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셔서 가정에서 케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너무 불편하거나 또는 성격적으로 어디 센터 방문을 극렬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모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제일 낮은 초기 상태 환자분인 인지저하 등급의 경우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지원받기는 좀 어렵고요. 5등급 이상 환자분들은 등급별로 약간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시간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치매 환자분이 가족분들 중에 계신다면 정말 막막하고 조금 걱정이 앞서실 텐데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